여러분, 제가 80살에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60대는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이에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70대, 80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60대였을 때 아직 괜찮아 라며 대충 넘겼던 선택들이 지금 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최근 캐나다 토론토 대학 노년학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75세 이상 3,000명을 조사했는데 82%가 60대에 했던 선택을 가장 후회한다고 답했어요. 특히 건강, 돈,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홀했던 순간들이 평생 마음 아픈 기억으로 남았다는 거죠.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제 경험과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제가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실천할 구체적인 전략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킬 시간이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배움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80세가 되어서야 느낀 건 배움이 멈추면 삶도 멈춘다는 거예요. 60대 때 저는 이제 새로 배워서 뭐해? 라는 생각으로 스마트폰도 제대로 안 썼어요. 그러다 지금은 손주들이 할아버지 카톡 좀 봐 라고 해도 읽는 법도 모르고 온라인으로 물건 주문하는 것도 자식 손에 의존해요. 반면 제 이웃 김영수 씨는 달랐어요. 62세의 지역 도서관에 무료 디지털 강의를 듣기 시작했죠. 처음엔 스마트폰 터치도 어색했지만 3개월 만에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를 배우고 65세엔 온라인 쇼핑까지 척척 하더라고요. 김영수 씨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정년퇴직 후에 갑자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니까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TV만 보다가는 치매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도서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교실이란 포스터를 봤죠. 처음엔 창피했어요. 젊은 강사 앞에서 버벅거리는 게. 하지만 한 달만 지나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매일 30분이라도 새로운 걸 배울 거예요. 유튜브엔 무료 강의가 넘쳐나요. 역사, 요리, 심지어 드론 조종까지. 배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깨우고 우울증을 막는 최고의 약이에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주 2회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2%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대를 위한 배움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처음으로 매일 15분에서 30분 정도 새로운 것 배우기를 습관화하세요. 스마트폰 앱 하나 마스터하기, 외국어 단어 5개 외우기, 새로운 요리법 시도하기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가까운 도서관이나 복지관의 무료 강좌를 적극 활용하세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니어를 위한 무료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세요. 주 1회에서 2회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 손주들에게 역으로 배우는 방법도 있어요. 제 친구 이정숙 씨는 처음엔 손주에게 물어보기 창피했는데 오히려 손주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손주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디지털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작은 거 하나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 배우기, 책 한 권 읽기, 손주가 좋아하는 게임 함께 해보기. 그게 80대의 여러분을 구할 거예요.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의 중요성이에요. 60대 때에 저는 너무 바빠서 친구들과의 약속을 다음에 보자며 미뤘어요. 가족에게도 너희가 알아서 해 라며 소통을 피했고요. 지금 80세가 되니 제 옆엔 물건은 많아도 사람이 없어요. 외로움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죠. 하버드 대학에서 80년간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예측 요소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깊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 상태가 더 좋았고 행복감도 더 높았죠. 제 동창 이혜진 씨는 달랐어요.
63세의 남편과 사별한 뒤 동호회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매주 등산 모임에 나가고 봉사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줬죠. 지금 79세인 혜진 씨 집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등산 모임에서 만난 새 친구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죠.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요. 70대에 시작한 봉사활동은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줬고요. 반면 저는 자식들에게 아빠는 괜찮아라며 부담 주기 싫어서 연락도 잘 안 해요. 혼자서 TV만 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일주일 동안 단 한마디도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나는 그걸 소홀히 했어요.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매달 한 번이라도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자식들과 영상 통화로 얼굴을 볼 거예요. 손주들과 카페에 가서 요즘 뭐가 재밌니? 라고 물어보며 세대 차이를 좁히고요. 또 지역센터에서 봉사도 시작할 거예요. 남을 돕는 게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60대를 위한 관계 강화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주 1회는 가족과 식사나 통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쁜 자식들이 연락도 안 해라고 기다리지 말고 직접 이번 주 토요일에 다 같이 밥 먹자라고 제안해 보세요. 제 친구 김명호 씨는 매주 일요일 저녁을 가족의 날로 정했어요.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이제는 손주들이 먼저 할아버지 집에 언제 가요? 라고 물어보며 자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동창회나 직장 동료, 오랜 이웃 등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진 인연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대부분 반갑게 응답한다고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간단한 질문이 잊혀진 소중한 관계를 되살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적어도 한 개 이상 가입하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운동, 독서, 음악, 요리 등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아요. 마지막으로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해보세요. 봉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복지관에서 식사 도우미, 환경 정화 활동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로 소중한 사람과 연결해보세요. 관계는 꾸준히 가꿔야 열매를 맺습니다. 나이 들면 저절로 외로워지는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관계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면 더 많은 손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거예요. 세 번째는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60대 때 저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73세의 갑작스런 수술비로 2천만 원이 나가고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줄어드니 막막하더라고요.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50만 원인데 실제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57%나 됩니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70%에 달한다고 해요. 제 옆집 최수빈 씨는 62세부터 달랐어요. 생활비의 20%를 ETF와 배당주에 투자하고 65세엔 부업으로 온라인 강의 녹음을 시작했죠. 지금 77세인 수빈 씨는 매달 150만 원 추가 수입이 생겨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학원비도 보태줘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과소평가해요. 특히 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주식 배당금으로 매달 60만 원, 온라인 녹음 부업으로 90만 원을 벌어요. 이 돈 덕분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반면 저는 허세 때문에 60대에 비싼 옷을 사고 친구들 밥값을 다 냈어요. 사장님, 이란 타이틀이 사라진 후에도 체면을 차리려고 했죠. 그게 지금 병원비 걱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약값이 부담되어 처방약을 절반만 구입했어요.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투자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주식, 채권, 적금에 나눠 넣고 쓸데없는 지출은 과감히 줄일 거예요. 또 자식들에게 아빠 노후는 아빠가 챙길게 라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60대를 위한 재정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노후 필요 자금을 정확히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막연히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주거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여가활동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을 꼭 고려하세요. 그 다음으로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 상품에 배분하세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모든 돈을 예금으로만 보관하면 사실상 자산 가치가 줄어듭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이죠. 주식형 펀드, ETF, 배당주 등에 적어도 20%에서 30%는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투자가 어렵다면 은행의 펀드 상담을 받아보세요. 세 번째로 월 지출의 10%에서 20%는 계속해서 저축하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이제 은퇴했으니 모아둔 돈을 써야지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60대에도 여전히 저축은 필요합니다. 특히 긴급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한 비상금은 필수예요. 네 번째로 의료비 대비 실비보험에 가입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보험은 못 든다고 생각하지만 65세에서 70세도 가입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일부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다섯 번째로 작은 부업이나 재능 나눔을 통한 추가 수입원을 만드세요. 퇴직 후에도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번역, 자문, 강의, 손자 돌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돈은 노년의 자유를 지켜주는 방패예요. 노후에는 돈이 많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의료비와 장기요양비를 고려하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이에요. 60대 때 저는 아직 튼튼해라며 운동을 안 했어요.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매일 라면에 김치를 먹었죠. 그러다 70세에 고혈압과 당뇨가 한꺼번에 왔고 지금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9.2%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평균 의료비는 60대 초반보다 70대에는 2배, 80대에는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을 통해 이런 만성질환의 30%에서 50%는 예방하거나 발병을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윤주는 61세부터 매일 아침 20분 요가를 했어요.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연 2회 건강검진도 빼놓지 않았죠. 지금 76세인 윤주는 혼자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 다녀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간단한 스트레칭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하니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같은 나이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해요. 특히 면역력이 좋아져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병원에 거의 안 가요. 반면 저는 검진이 귀찮아서 미뤘고 스트레스도 혼자 사겼어요. 검진 받으면 뭐해, 어차피 나이 들면 아픈 건데 라는 생각이었죠. 그게 지금 불면증과 만성통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쥐어짜듯 삼키며 후회해요. 건강할 때 관리 안 하면 건강을 잃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만약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매일 공원에서 30분 걷고 음식은 싱겁게 먹을 거예요. 정기 검진으로 몸 상태를 체크하고 마음이 힘들 땐 상담도 받을 거예요. 건강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60대를 위한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하루 30분 걷기를 습관화하세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최고입니다. 걷기는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당뇨병 위험을 낮추며 관절 건강에도 좋아요. 서울의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5%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채소와 과일 비중을 높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유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등을 몇 끼 조금씩 드세요. 또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큰 병원에 가서 검진 받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해라고 생각하지만 60대부터는 더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조기 발견이 의료비를 크게 절약합니다. 제 친구 형은이는 정기검진으로 초기 대장 용종을 발견해 간단한 시술로 끝냈어요. 만약 몇 년 뒤에 발견했다면 대장암으로 진행되어 훨씬 더 큰 고통과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세요. 명상, 호흡법,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만성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다섯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취침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는 피하며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이상 하세요. 걷기만으로는 근육 감소를 막기 어렵습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탄력 밴드 또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 푸시업 같은 운동이 좋아요. 근력이 유지되면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써보세요. 약속이 있으면 10분 일찍 가서 주변을 산책하고 식사할 땐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로 맛을 내보세요. 작은 습관이 80대의 삶을 바꿉니다. 나이 들면 아프고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건강한 노년은 60대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60대 때 저는 일만 잘하면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퇴 후 갑작스레 빈 시간이 생기니 허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8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내면에서 오는 거예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삶의 목적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고 알츠하이머 발병률도 2.5배 낮다고 합니다. 결국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제 동네 박철수 씨는 64세에 명상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10분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죠. 지금 78세인 철수 씨는 아내와 매주 산책을 하고 봉사로 노인들에게 스마트폰을 가르쳐줘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은퇴 후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40년간 회사에서 부장님이라 불리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할아버지가 됐으니까요. 자존감이 바닥을 쳤죠. 그러다 우연히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는데 거기서 명상을 배웠어요. 처음엔 잡념만 가득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직함이나 역할이 아닌 그냥 존재 자체로 의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외적인 조건에만 매달렸고 환경이 바뀌면 불안했어요. 이제 은퇴했으니 뭘 해야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만 했죠.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하고 무기력했어요. 지금도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요.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매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길 거예요. 죽음도 자연스레 준비할 거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60대를 위한 내면의 평화 찾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자기성찰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 조용히 앉아 깊은 호흡을 하며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마음이 산만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자서전이나 회고록 쓰기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그 자체로 소중한 유산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만 투자해서 어린 시절 추억부터 차근차근 기록해 보세요. 이것은 나중에 손주들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오래 미루던 사람과의 화해를 시도해 보세요. 형제간 다툼, 오래된 친구와의 불화, 직장 동료와의 오해 등 풀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이제 해결해 보세요.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삶의 마무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유언장 작성, 장례식 계획, 재산 분배 등을 미리 생각해 두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두렵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현재에 더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봉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의 의미는 뭘까? 그 답을 찾는 게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늙으면 의미 없이 그냥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오히려 60대 이후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80세에 후회하며 그때 알았더라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어요.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걷기 시작하고 전화 한 통 걸고 투자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 작은 선택이 80대의 여러분을 웃게 할 거예요. 제가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미칠 듯이 할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뇌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외국어, 악기 연주 등 어떤 것이든 계속해서 도전하고 배우는 삶을 살 것입니다. 둘째,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소통을 귀찮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선하고 진심으로 대화할 것입니다. 셋째, 노후 자금을 현실적으로 준비하되 쓸데없는 체면질에는 과감히 줄일 것입니다. 의료비 대비 보험을 충분히 들고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투자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넷째,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매일 운동하고 식단을 개선할 것입니다. 정기검진을 미루지 않고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내면의 평화와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을 매일 가질 것입니다. 명상, 글쓰기,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60대라면 아직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80대, 90대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노년은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지혜의 황금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60대가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도 나눠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삶에 작은 변화를 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